지금 대한민국에는 선거가 전부 가짜고 북한이 전부 다 조정하고 있고 중국이 장난치고 있다. 대한민국 선거는 무효다. 내가 이걸 첫 번째 말하려고 그래. 뭐냐, 대한민국의 언론은 북한의 조선통신의 지부다, 지부.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을 한 이유에 대해서 내가 트럼프한테 자세히 설명하려고 그래요. 세계가 다 우리 편입니다. 세계가 다 우리 편입니다. 할렐루야. 일단에요, 우리가 북한으로 넘어가면 돼, 안 돼? 돼요? 되면 제일 손해보는 사람이 누구냐? 미국이요, 미국. 아멘. 그래서 나는 적나라하게, 난 그때 참 민주당이 사기를 치고 있어요. 사기를. 딱 내가 원포인트를 짚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봐요. 그랬어요. 황교안 장군님 어디로서 진실하게 전 국민에게 말씀해 주세요. 네네. 자, 일단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킨 원래의 근본 원인이 뭐냐? 내란이죠, 내란. 저들은 내란이라고 얘기를 했죠, 목사님. 내란이라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저께 네. 내란을 취소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탄핵 소추 의결서에서 내란 혐의를 철회했어요. 아니, 했어요. 가만있어 봐. 여기 윤상현 의원이 오신 것 같은데? 내란을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킨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자기들이 그걸 취소했단 말이에요. 네. 내란을? 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이 모든 그것은 다 무효 아닙니까?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가슴을 칠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네. 내란 혐의로 또 대통령을 내란의 수괴다. 그렇게 해서 그 사유를 가지고 국회에서 탄핵을 의결했잖아요. 그래놓고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재판받을 때 가장 중요한 그 사안인 내란 혐의를 철회를 뺐단 말이죠. 그 말이 안 되는 말이 안 되죠, 목사님.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바로 오늘부터 무혐의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법적으로 따지면 헌법재판소는 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각하를 해오래요, 각하. 그러면 헌법재판소가 시간 필요 없이 오늘 바로 선언을 해버려야지.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헌법재판소가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이 자식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가장 중요한 탄핵 혐의를 가지고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을 자기네가 해놓고 정작 탄핵 혐의는 따지지 않고 가장 중요한 혐의인 내란의 문제를 갖다가 소추에서 심판 대상에서 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첫째, 헌법재판소는 요건이 안 된다고 해서 각하를 해야 옳습니다. 각하를 하고 그다음에 다시 국회에서 이 탄핵 문제를 다시 재의결을 하고 와야 됩니다. 그게 어찌겠죠, 목사님? 아니, 여러분 이해했어요? 이해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한 것이 제1죄가 뭐냐면 내란 괴수라고 해서 내란 선동 혐의라고. 그리고 나하고 김학성 교수님도 고발됐어요. 왜냐하면 내란을 일으키는데 협조했다고. 내란 선동입니다. 내란 선동. 내란 선동에 협조했다고 나하고 김학성 교수님을 고발했어요, 민주당에서. 야, 이 개. 또 여기 나오려고 그래. 그런데 지들이 내란죄를 어제 민주당에서 공식적으로 해제를 했어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바로 대통령으로 복귀하는 거 아닙니까? 이해돼서요? 여기 반응을 보니까 절반은 아직 머리가 돌이라서 말이야. 그럼 바로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모시러 들어가. 지금 들어가서 빨리 대통령실로 바로 모시고 들어가야 돼 말이야. 예. 빨갱이 교수님. 예. 빨갱이들은 왜 이렇게 말을 바꾸기를 잘해요? 왜 그런 거야? 원래 공산혁명 자체가 말을 거짓으로 뒤집어서 국민을 선동해서 혁명에 이르는 거니까 말을 바꾸는 게 원래 주특기입니다. 원래 주특기야? 예, 그래서 프레임을 바꾸고 말을 바꾸고 지금 이것도 사실은 그동안 대한민국을 장악하려고 했던 반란 세력들이 역으로 지금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계엄을 선포한 우리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몰면서 우리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지금 주사파들이 총공세해서 지금 반란을 일으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원래 공산 세력들이 지금 주사파 세력들이 북한의 지지를 받는 세력들이 국회에 침투한 세력들이 지금 반란을 일으키고 있는 거고 그 수단은 말을 바꾸는 겁니다. 말을 프레임을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세력을 지금 반란을 내란으로 만들어 버렸으니까. 자, 우리 김학성 교수님. 지금 여기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들 있죠. 그 사람들이 빨리 망신시키지 말고, 아니 민주당에서 내란을 취소했다고 하니까 니들 장난치지 말고 빨리 오늘 선언해. 그거 명령 한번 해봐요. 그러니까 이 민주당에서요 내란 혐의를 철회를 했거든요. 그렇지. 하다 보니까 대통령 측 변호인단에서는 강력하게 이의 제기를 했어요. 가장 중요한 이 내란 혐의 문제를 철회했다면 그렇지.
헌법재판소 심판 대상이 될 수 없지 않느냐. 그렇지. 각하의 옳다라고 의견을 냈어요. 내니까 헌재 재판관들이 자기들이 한 번 더 검토해 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검토해 보겠다고. 검토는 뭔 개지랄이 검토야 그냥. 근데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도요. 권승도희가 그 당시에 법제사법위원장이었기 때문에 탄핵 소추위원이었었거든요. 그렇지. 그 당시도 보면 박 대통령의 뇌물죄 등에 대해서는 철회를 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와 지금은 뭐가 다르냐? 그 당시에는 철회했을 경우에 여야 누구도 거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 하나. 두 번째는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사유는요. 뇌물 그게 주된 사유가 아니라 국정농단을 가지고 다퉜던 것이에요, 목사님. 가장 큰 사유가 국정농단을 다퉜기 때문에 그 작은 뇌물이다 이런 것들은 별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봐서 철회를 해더라도 문제가 없었어요. 그렇지. 그러나 지금은 하나부터 10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의 가장 중요한 사유는 내란입니다. 내란. 그렇지. 그렇지 않습니까? 내란으로 근데 탄핵을 해놓고 내란 혐의를 갖다가 취소. 헌재에서 철회했다. 뺐단 말이죠. 이건 도대체 가슴을 치지 않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목사님.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한 거하고 그 후에 하는 모든 것은 다 무죄라는 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저들은 계엄 선포를 내란이라고 했거든요. 그렇지. 근데 상당부 의견이 바뀌고 있죠. 계엄 선포는 내란이 아니다라고 하니까 지금 어떻게 이 인간들이 방향을 바꾼다면 계엄 선포가 위헌이다. 그렇게 갔거든요.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내란 혐의로 탄핵 소추 의견을 다 유도를 한 다음에 정작 재판대 앞에서는 내란 혐의를 빼고 재판을 한다고 하니까 정말로 가슴을 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니까 민주당 이놈들도 보니까 헌법재판소 가서도 질 것 같으니까 그렇습니다. 이 새끼들이 벌써 꼬리를 내린 거야. 예, 근데 내란죄로 다투게 되면요 6개월 내에 못 끝납니다. 왜냐하면 당사자들의 얘기를 직접 들어봐야 되거든요. 그렇지. 성남 FC에 이재명이가 청구한 증인이 460명이나 돼요. 460명. 그러면 내란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다 언론에서는요 들은 얘기 카더라 얘기밖에 없거든요. 그거는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당사자를 불러서 직접 주의에 의해서 얘기를 들어야 되니까 이 탄핵 절차가 무한정 길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지. 그 사이에 이재명의 시대는 착각 진행되면서 20이 끝날 확률이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민주당 안에도 법조인들이 있어 없어요? 맞죠, 목사님? 판검사 출신이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면 계산을 다 해가지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게 더 유리하나 불리하나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결론적으로 내가 말씀드리면 이재명이가 갈 곳은 깜빵밖에 없는 거야. 아멘. 이재명이가 갈 곳은 깜빵밖에 없는 거야. 아멘. 이재명이가 갈 곳은 깜빵밖에 없는 거야. 아멘. 스스로 재판도 필요 없어. 스스로 깜빵 들어가면 내가 국민혁명의장으로서 5년만 살게 해주고 풀어줄 테니까 스스로 빨리 들어가란 말이야. 안 돼? 그럼 몇 년 살아야 돼? 100년? 지들. 이에 대한민국이 참 기가 막혀. 오늘도 목사님께서 이사야서를 좀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지. 환란과 그다음에 책벌과 맞아. 능욕이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성경에 나와 있단 말이죠. 그렇죠. 정말 대한민국은 환란의 시대를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이고 맞아. 책벌을 받고 있는 것이고 맞아. 능욕을 당하고 있단 말이죠. 맞아. 지금 예컨대 대통령의 능욕을 생각해 보면요. 국방부 차관이 대통령 신변 보호를 위해서 군인을 동원해서 지켜줄 수가 없다라고 대통령을 능욕하고 있습니다. 또 경찰청장의 직무대행이 예컨대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있어요. 거절하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 권한대행이라면 경찰청 권한대행에게 명령을 내려서 대통령의 신변을 보호하라라고 해야 되는데 명령을 내리지 못하는 시대가 지금 됐어요, 목사님. 기가 막혀. 그러니까 협조를 요청한다라고 하는 이 나라 꼴이 정말로 무너질 대로 무너졌고 수많은 군과 경찰과 수사기관들이 이 추가 어디로 기울어지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움직이려고 하는 인간들이 도초에 깔려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가슴을 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목사님 설교해 주셨지만 우리 모두가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귀를 만드셨고 눈을 만드셨다면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직접 목도하시고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대한민국을 반드시 살려달라는 우리의 눈물의 기도밖에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니 세상에 저 대통령실 진입을 막으라고 경찰들을 보냈더니 그것을 오히려 경찰 중에 간첩이 있어서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지금 그 국가안보수사국이라고 안보수사국이라고 간첩작을 하는 국이 있거든요. 경찰 내에. 그렇지. 그런데 거기에 홍석원이라는 총경이라는 자가 총경이 예, 대통령을 잡겠다고 펄펄 날뛰어서 세상에 기동대는 사실은 수사하고 체포의 권한이 없습니다. 근데 기동대 100명을 이끌고 이 지금 그 최고의 군사 시설인 관제에 침입해 가지고 경호처 요원들을 협박하고 했습니다. 이게 지금 반란입니다. 저는 지금 분명히 지금 경찰과 그리고 공수처 그리고 국방부에 지금 경고합니다. 당신들이 만약에 대한민국을 반란하고 있는 이재명과 그리고 간첩 박선원 민주노동당 민노총의 지시를 따른다면 당신은 반란대로 분명히 단죄를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홍석원 총경에게 경고합니다. 당신은 지금 대한민국의 반역자들에게 앞잡이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에게는 반드시 강력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자, 나는 국민혁명의장으로서 이미 헌법위의 권위에 국민저항권이 이미 발동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거슬린 놈들은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디라고 대한민국을 북한에게 넘기려고 그래. 이 자식들이 말이야,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다. 헌법위의 권위가 뭐냐? 국민저항권입니다. 국민저항권. 동의하십니까? 그때 발동된 게 뭐냐? 4.19에서 발동됐고 5.16 때 발동이 됐습니다. 모든 헌법이고 뭐고 새로 다 고쳐지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국민저항권을 극대화시켜서 이미 벌써 발동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윤석열 대통령님, 괜히 거기 답답한데 거기 안가에 계시지 말고 내일부터 바로 대통령실로 출근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에 기초한 정치가 진짜 정치다. 그 정치에 대한 비밀과 열쇠가 하나님과 말씀에 있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목사님. 그러니까